베트남이 한국전 패배에 지저분한 뒤끝으로 시끄럽습니다. 대부분 손흥민의 헐리우드 액션과 심판 판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퇴장만 없었다면 3대4로 아깝게 패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를 죽이지 않으려는 황당한 주장과 변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감독인 트루시에의 자화자찬은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언론과 베트남 국민을 상대로 뻥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황당한 횡설수설 발언들입니다. 트루시에는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구절절 참패를 해명했습니다. 트루시에는 강팀인 한국을 상대로 베트남은 잘 싸웠고 계획한 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처음부터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월드컵 예선에 대비한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하고 전투 방법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와 베트남의 패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평가와 함께 자세한 경기 내용에 대해 억울하다, 그러나 잘 싸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선수들에게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도리어 수비 전략과 빠른 선수들을 통한 역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퇴장에 대해서도 심판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아깝고 억울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판의 후반 레드카드는 확실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반 한국의 득점 2점은 심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0명이서 30분 동안 최선을 다한 베트남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편파 판정이 없었다면 한국의 득점은 4점이고 베트남도 2-3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베트남 언론에는 트루시에 감독이 한국을 상대로 3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다라고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축구 인플루언서인 하얀마녀는 한국과 베트남은 클래스 차이가 확연했다. 특히 체력과 전술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트루시에는 체력만 보강하면 베트남은 무서운 팀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빠른 발 역습에 한국이 힘들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루시에는 끝으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서 특별히 강한 팀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루시에의 지적처럼 베트남 현지에서는 베트남 선수의 퇴장과 손흥민의 액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손흥민과 부이호ang 비엣안과의 충돌로 부이호ang 비엣이 퇴장당한 것은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심에게 가서 레드카드가 아니다,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베트남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축구협회는 SNS에 손흥민의 아름다운 장면, 부이호ang 비엣안이 실수로 레드카드를 받은 뒤 손흥민은 주심에게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이호ang 비엣이 고의로 반칙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베트남 언론과 SNS에서는 손흥민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손흥민이 자수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심판에게 바로 이야기하면서 사정한 것도 손흥민이 먼저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만 얻어내려고 헐리우드 액션을 했는데 심판이 갑자기 레드카드를 꺼내서 깜짝 놀랐고 자신의 헐리우드 액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극구 심판을 말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자수와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레드카드는 취소되지 않았고 한국팀은 더 맹렬하게 공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후반 25분 이강인 골과 후반 41분 정우영의 추가골을 레드카드가 아니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베트남 축구 팬들은 후반에 베트남이 맹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도리어 베트남이 몇 골을 넣었을 것이다. 심판의 편파 판정이 아쉽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 베트남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레드카드를 준 것은 심판의 실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넘어진 것은 베트남 수비수의 잘못이 아니다. 베트남 수비수는 정상적인 태클을 했고 실제 손흥민은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수비수 비에사는 확실한 득점 찬스에서 아주 정확한 태클로 손흥민을 막았을 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비엣 안에 태클을 피해 뛰어갔더라도 골키퍼의 방어에 막혔을 것이고 결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 경기를 VAR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VAR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손흥민의 헐리우드 액션을 잡았을 것이고 결국 레드카드는 취소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계를 맡은 해설가도 VAR 시스템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비에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설가는 부당한 심판 판정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정예 멤버가 아니었다면서 2군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선수들이 한국전에 부상과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꽝아이가 부상을 당해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 결장했다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꽝아이가 출전했다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 스타가 된 꽝아이는 현재 베트남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해외리그 이적이 유력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인천FC에서 이적을 제안했지만 출전 보장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꽝아이는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을 입어서 한 달간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바로 스캔을 했는데 종아리가 길게 찢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열렬 팬이라는 꽝아이는 한국전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베트남의 손흥민이 진짜 손흥민을 만나지 못해 큰 슬픔에 빠졌다. 꽝아이가 출전했다면 롤모델인 손흥민과 정면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신예 공격수 응우엔 티엔닌도 한국전에서 출전 정지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티엔닌은 지난 10월 10일 중국과의 경기에서 후반 87분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티엔닌은 중국팀 수비수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를 주었지만 VAR을 보고 다시 레드카드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한국전에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고 피파에서 친선 경기 1회 출전 정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항서 감독에 대한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신 클리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경기 전 베트남 선수들을 찾아서 격려한 사실도 아주 작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여러 곳의 베트남 기사들을 서치해보았지만 의외로 박항서 감독의 방문 소식을 전한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트리닷컴에서만 박항서의 방문은 베트남의 대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클리스만 감독은 베트남의 최대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재경기를 하면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클리스만의 이 발언은 베트남 포털 사이트에 최고 인기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클리스만은 쉬운 승리가 아니었다. 베트남의 득점 기회가 아주 많았고 위협적이었다. 재경기를 한다면 한국이 베트남을 이길 자신이 없다. 베트남을 정말로 존경하고 한국을 상대로 전력을 다한 것에 감사드린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클리스만의 발언에 대해 베트남인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약올리나 빈말도 어느 정도라야 한다. 아첨이 더 기분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을 인정해주는 클리스만은 정말 진정한 감독이다라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기는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A매치 두 경기에서 화끈한 한국의 공격력을 보여줘서 기쁩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90분을 뛰었다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파들의 리그 활약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